자, 2026학년도 6월 고등학교 3학년 공통이랑 미적분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문제를 좀 먼저 적어놨는데 공통 부분인데 이제 12, 13, 13번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평이해가지고 쉬워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A1과 A3가 똑같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규칙이 나와 있는데, 요 나라는 조건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식을 쓰시면 되겠죠?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뭐,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렇게까지 AN 빼기 3 또는 2AN이다. 이렇게 써 주시고, 이제 A1부터 A1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A1부터 정방향 추절을 잘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럼 A1부터 출발을 한다고 치면은 뭐 어떨 때는 A1 빼기 3 또는 또 2배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빼시거나 아니면 2배를 해줄 거고, 자, 여기서도 빼기 3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2배를 하시거나. 자, 그럼 이제 각각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A1과 A3 값을 한번 구해본다고 치면은 A1과 A1 빼기 6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A1 또는 A3은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A1과 2A1 빼기 6이 똑같다고 두시면 A1 또는 A1과 A3은 6이 될 거고요. A1과 2A1 빼기 3이 똑같다면 A1은 3을 두시면 될 거고,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곧 A1이기도 하지만은 A3이기도 하니까 이 A3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4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안 되니까 패스하시고, 여기서 6에서 3을 빼시면은 3이 나오거나 아니면 6을 2배 해주시면은 12가 나올 거고요. 3에서 3을 빼시거나 이제 2배를 해주시면은 6이 될 거고, 3을 빼시면 그리고 2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니, 여기서 A4의 최대값은 몇이겠다? 12가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은 문제가 좀 많이 길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fx가 3x제곱 빼기 7x 플러스 2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직선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2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번 5월 모의고사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차함수를 잘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차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자, 첫 번째로 원래 첫 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K라는 부분이 어딘가쯤에 있는데 여기를 C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C는 B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A 더하기 C는 B다라는 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라고 하겠습니다. 자, 0부터 K까지 fx 빼기 직선을 제가 gx라고 할게요. fx 빼기 gx dx를 하시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차함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요 fx 빼기 gx라는 놈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2차에서 1차를 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차가 나올 거고, fx와 gx가 만나는 점을 알파,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fx 빼기 gx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생성이 될 거면서 A의 넓이가 여기에 그대로 오실 거고요. 여기도 B의 넓이가 그대로 올 거고, 여기도 C의 넓이가 그대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B라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버리시면 0부터 K까지 fx 빼기 gx dx를 해버리시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풀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뭐를 대칭성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칭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fx 여기에서 이제 3분의 1 잘 빼주시고 대칭축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그냥 2배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다. 그렇게 K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살짝 좀 막 이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제 중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하의 내용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가지고 이제 배울만 기하에서 배운다고 하는 게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 그냥 원 조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배우시는 건데, 네,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만 이제 대부분 풀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슬슬 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미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공식이 통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 작년부터인가요? 예, 작년부터는 이제 사인 코사인에 기반한 그 기하로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뭐냐? 사인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으셔야 하고,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를 먼저 아시면은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삼각형은 6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변, 각각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만 알고 있어도 남은 3요소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인, 코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사용해 먹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AB가 2루트 7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2루트 7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 BC의 중점을 P라고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면 뭐 그냥 뭐 5대1이랑 반반이니까 당연히 6칸으로 잘 나누시면 알아서 될 거고, 여기에 길이를 뭐 3T, 그리고 여기를 2T, 그리고 여기를 T라고 놓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Q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도 잘 써주시고 3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QAP랑 APQ의 각도 사인 B가 이제 루트 2 대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QAP를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의 각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인 APQ 각도를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의 각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제가 한번 잘 관찰한다고 치면은 이 삼각형이 될 건데, 이 삼각형에서 사인 값의 비율을 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각도의 대변 PQ, QAP가 말하고 있는 거는 PQ를 말하고 있는 거고, 2T 대 그 다음에 APQ가 말하고 있는 거는 대변 3루트 2를 말하고 있는 거니, 2T 대 3루트 2가 몇이겠다? 루트 2 대 3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2T 대 3루트 2랑 루트 2 대 3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T 값이 1이 나오면서 여기의 길이가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2라는 거,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이제 어떤 한 발을 자국을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제가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삼각형을 이제 잘 관찰하시다 보면은 삼각형의 6요소 변 각각각 중에 3개 정도가 나와 있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 B, Q라는 놈이에요. 요 A, B, Q라는 놈을 자세히 보시면은 2루트 7, 그리고 3, 2, 5, 그 다음에 3루트 2라고 세 변의 길이가 잘 주어져 있으니,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이 각도의 코사인 값, 이 각도의 코사인 값,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싹 다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 P, Q라는 삼각형에서 내가 여기서 끌어내야 할 정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각각의 각도값을 다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계산을 멈추고 문제를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A, B, C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내가 APQ를 각각의 각도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넘어가야 하는 삼각형은 ABC가 될 테니까 ABC와 그나마 좀 겹치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디가 겹치고 있으니까 여기 A,
BQ라는 각도가 겹치고 있으니 여기를 중심으로 굴려보면 되겠다. 사인 코사인 법칙을 굴려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계산을 이제 좀 할 건데 APQ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은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여기 5의 제곱은 3루트 막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루트 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로 넘어와서 ABC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루트 7이라는 함변을 알고 있고 여기는 6이라고 함변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끼인 각 세타 값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어디를 구할 수가 있겠다?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은 루트 22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지름에 관련된 거는 사인 법칙밖에 없으니까 이 ABC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잘 써주시게 되면은 반지름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 값이 4분의 3이 될 거고요. 요 4분의 3 값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R 지름분의 루트 22겠다. 이런 식으로 R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상수 K와 F'0이 6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 그냥 뭐 여기까지만 좀 읽으시고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여기서 6x 플러스 c다라고 놓고 시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fx란 함수를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평행이동을 한다. y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fx를 뒤집어 버린대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fx를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부분을 커팅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가 마이너스 1이고 어디가 1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커팅을 하시고, 그러면 완전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볼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fx는 뒤집어 버리시면 되는데 어디가 y축인지 어디가 x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뒤집어 놓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지워주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하겠다? 위로 아래로 평행이동을 잘 시키겠다. 그러면 제가 요 함수를 k가 음수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 내려와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여기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자, 그럼 gx는 fx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 가족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이거를 보자마자 얘는 무슨 함수, 무슨 극한이겠다? 우극한이겠다라는 거, 우극한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x 빼기 a분의 gx 빼기 a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 우미분계수는 무조건 다 존재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바로 한 군데 보이시거든요.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래도 확인차 한번 살펴보니까 다들 우미분계수를 잘 가지고 있으니 여기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좌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얘 때문에 지금 가족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급조한 그래프가. 그래서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첫 번째, 자, x는 1, 그 바깥쪽에 있는 요 fx라는 함수는요, fx 플러스 k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K 값을 임의로 마구마구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 fx라는 놈을 아래로 내리고 위로 내리고 하다가 미분계수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 이 부분에 딱 맞춰 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미분계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잘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할 게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fx 플러스 k에서 요 k 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악필이야. 그 다음에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목적이 뭐다? x는 1 부근에서 연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만드시면은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없던 게 좌미분계수가 없던 우미분계수가 없던 게 해결이 되니까 k의 의미는 저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x는 1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은 업데이트를 해 놓은 함수를 또 보니까 얘는 지금 그냥 딱 봐도 양수예요. 우미분계수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라서 이 그래프는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를 아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상정해서 그렸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최고차 행계수가 음수인 놈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을 그냥 아무 데나 잘라버릴게요. 하고 여기랑 여기를 자른 다음에 얘를 뒤집을 거고요. 여기를 뒤집으시면은 뭐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제가 잘 옮겨가지고 여기랑 연결을 시켜둘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지금 내려간 상황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 번만 검증을 하자면 우미분계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상관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미분계수 수는 여기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냥 딱 봐도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여기서 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전 여기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은 어쨌든 내가 fx를 잘 변형해서 gx라는 함수를 딱 만들었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g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끊기는 부분이 여기였다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선생님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 근데 진짜 연습하다 보면은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을 찾아가는 거 진짜 연습하다 보면 되시니까 정말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 상황은 대체 무슨 상황일까? 함수 추론 문제에서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믿고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fx를 또 뒤집어 버리시고 그러면 하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겠죠. 극값이 없이.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fx라는 놈을 제가 임의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요 친구랑 잘 만나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은 내린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좌우 미분계수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 그 다음에 0보다 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0이다. 작거나 같다. 0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다?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고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함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써놓고 시작을 하죠. 어디다 써놓을까? 최종 결론은 여기다 쓸 거니까 f
최고차항계수 a가 0보다 작을 거고 f'1과 f'-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잘 써놓겠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를 다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3이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얘를 그냥 fx라고 볼게요. 자, y는 t라는 놈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두 개가 될 때까지 계속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더 올리다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는 순간 바로 두 개가 될 거고 계속해서 두 개를 유지를 하시다가 어디에서 두 개가 딱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 맞죠? 그 값이 몇이다? 13이다. 아, 그러면은 여기의 값이 몇 컴마 몇이겠다? 마이너스 1 컴마 13이겠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중간에 있는 fx는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신다고 치면은 여기가 13이니까 y축이 좀 상당히 아래에 있겠죠? 뭐 요런 이쯤에 있다고 치고 다시 뒤집어 주시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제야 y축을 잘 그려 주시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극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f'0이 6이라고 했고, 모르겠어요. 그냥 요 정도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x를 미분을 하시면은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요 단서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fx라는 함수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3x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플러스 9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었고, 미안합니다. 네, 스포해버렸네요. C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방금 우리가 추론을 했으니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은 2 빼기 6 더하기, 맞죠? C가 마이너스 1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넘어가시고, C값이 몇이겠다? 마이너스 9겠다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보시면은 f2분의 1 값이랑 k 값을 구해야 되네요. k 값을 제가 아직 안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할 건데, k 값이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1, f1 에다가요.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f1 원래 이제 요 fx라는 놈을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은 얘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게 그 k 값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k 값을 올려주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k 값을 제가 이제 구해본다고 치면은 f1 값을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빼기 9여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 13이랑 1, 마이너스 5라는 놈이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함수를 뒤집어 버리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13이 되고 1,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fx라는 놈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플러스 10을 하는 거다. 그래서 k 값은 몇이겠다? 10이겠다. 그 다음에 f2분의 1 값은 그냥 여기다가 잘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무시기가 나오는데 무시기더라? 25가 나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사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라는 게 진짜 굴러다니는 노래방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좀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그냥 목이 쉴 수밖에 없어. 수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차 타는 게.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fx라는 gx라는 놈을 이제 아주 일반적인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gx라는 놈을 정확하게 찾아냈으니 여러분도 이 정도로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지우개가 무제한 아니니?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된다.
자, 20번 보시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0x 사이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고 그리고 뭐 4를 주기로 갖는다라고 했으니 이 정도 함수는 그냥 빠르게 그리도록 합시다. 자, 베이스가 되는 함수는 0 의학해가지고 요런 함수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보니까 방정식 fx는 fx다라는 요 합성함수 방정식을 좀 풀어볼까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x는 근들을 이제 a1 그 작은 숫자대로 쭉 나열을 할 거고 얘를 하나하나를 그냥 a1, a2, a3라고 수열에 이름을 붙여줄게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필자가 어떻게 푸는지를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거는 이거 푸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빈칸 뚫려 있는 저 빈칸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이 식기가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인트로가 중요해요. 이 화자가 이 문제를 풀 때 인트로를 소개시켜줘요. 나 이제부터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인트로를 소개시켜주고 근데 아주 질 나쁜 화자인 게 대부분 인트로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돌려 말해요. 어떻게 돌려 말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fx는 x다 뭐 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새끼가 왜 대체 fx는 x라는 그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그린 그래프에다가 일단 x를 한번 그려봤음. 이렇게 하고 그리시면은 뭐 당연히 여기가 3이겠지 뭐 0이랑 3 만날 거고 오케이 fx랑 x가 만나는 그 x값은 0이랑 3이 맞는데 여기서 대체 어떻게 fx는 x를 가지고 왔는가 이거예요.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다고 본 겁니다. 어차피 겉에인 f 모시기는 f 모시기다. 그러면 모시기 안에 들어있는 것만 이제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x와 x가 같을 때의 그 x 값을 먼저 찾아낸 거구나. 오케이. fx는 x의 근이 x는 0과 3이다. 이 함수가 이 방정식이 어디서 나온지도 알아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정식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얘의 근이 얘이므로 얘의 실근을 구하는 거는 또 뜬금없어요. fx 곱하기 fx 빼기 3은 0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대요. 빡!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자, 제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차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밤을 새고 와서 조금 힘듭니다.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해볼게요. fx는 x. 그래서 그렇습니다. fx는 x가 이제 요것도 지울 거야. 자, fx는 fx다라는 요 방정식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고 과정을 이끌어내면은 요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은 자, 어쨌든 이제 요 근이 x는 0과 3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0과 3을 넣으면은 성립하는 거 맞고 그리고 그러면은 x가 0 또는 3이거나 아니면은 fx가 0 또는 3이다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fx는 0 또는 fx는 3이다라는 거를 식으로 그냥 나타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x가 0이랑 x가 3은요 구했잖아요. 0과 3이라고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0과 3이면 끝나는 거고 저쪽에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화자가 이 방정식에
집중을 하겠다. 어차피 또는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어떻게 쉬워지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0과 4 사이일 때 방정식 fx 빼기 3의 모든 실근은 0과 1과 3이다 라고 했으니, 자, 어쨌든 화자가 제시한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fx 곱하기 fx 빼기 3은 0의 방정식을 푸는 거는 얘를 푸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는 요것만 좀 집중해 봐라. 그러면은 얘는 fx는 0 또는 fx는 3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함수 fx에서 제가 x는 0을 한번 y는 0이라는 직선을 표시를 해본다고 치면은 요렇게 될 거고, fx가 0인 곳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x라는 해는 0과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는 3이다. fx가 3이 되는 모든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y는 3이라는 직선을 으악 하고 잘 그으시게 된다면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 여기가 1이라는 거는 가볍게 알 수가 있고, 여기는 3이라는 거를 또 한 번 알 수가 있으니, fx는 3이라는 곳에서 그는 뭐뭐가 나온다? 1이랑 3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0, 1, 3이라는 놈은 0과 4 사이에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8 사이에서는 근이 뭐가 나올까를 보고 있는 게 다음 문장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A1은 0이고 A2 그리고 A3를 3이라고 한다.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4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한 칸씩만 더 써본다고 치면은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7이 될 거고, 하나만 더 나아간다면 여기는 8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1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자, 얘는 A1, A4, A7이라는 놈이니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A의 N이라는 일반화를 해본다고 치면은 얘는 A의 3N 빼기 2가 될 거고요. 얘는 A의 3N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A의 3N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 모든 실수 A 3N 빼기 각각의 수열은 첫째 항이 몇인 0, 1, 3인 그리고 등 B가 몇인 4인 공차 수열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까지 작성을 하시면 4고요. A 20, 21, 22 값을 구하래요. 그래가지고 A 20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봤더니 여기다가 7을 넣으면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n에다가 7 넣어서 A 20값을 구하시고 n에다가 7을 넣어서 A 21값 구하시고 n에다가 8을 넣어서 A 22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시곤 깔끔하게 풀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함수 fx는 x 빼기 1, x 빼기 2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고 심플하게 도입을 끝내시고요. 그 다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저 두 극한이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요것만 여기 딱 이 두 식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추론 전부 다 해봐라는 아주 멋있는 문제예요. 보여드리지 어떻게 추론을 하는가. 자, 첫 번째 단서 fx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첫 번째 조건을 잘 보시면은, 자,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실수 A라고 했으니 X가 1과 2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그 1과 2에서 또 문제가 되는 놈은 누구냐면은 요놈 새끼들이거든요. 요놈 새끼들인데,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그냥 fx는 1쪽에서만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에서 본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서 fx분의 절대값 f값은 저희가 뒤집어지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뭐 여기도 당연하게도
여기 도는 아니고요. 절대값은 몇이 나오겠다? 1이 나오겠다. 플러스 1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가볍게 알 수가 있으니 얘는 x는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g1 플러스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나올 거고 1 마이너스 값에서 잘못 풀었다. 마이너스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 g1 플러스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요 정도 추론은 뭐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함수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논리로 x가 2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가실 때 g 2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gx라는 놈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뒤에 2차는 제가 그냥 hx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x 빼기 1과 x 빼기 2는 어차피 fx와 똑같으므로 제가 gx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게요. fx 곱하기 2차 함수 hx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 함수에서는 분모가 fx로 주어졌기 때문에 1과 2에서만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함수를 살펴보시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gx 빼기 fx의 절대값이 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차피 우리는 지금 gx가요 1과 2에서 0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얘도 어차피 a가 1이나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gx가 fx, hx라고 이제 제가 밝혀냈으니 얘를 식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요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hx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잘 보시면은 어차피 얘는 fx 곱하기 hx고 빼기 fx니까 fx로 묶을게요. fx 곱하기 hx 빼기 1, 2, 다. 이렇게 바꾸신다 치면은 그리고 절대값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아까 방금 전이죠. 방금 본 요쪽은요. 알아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또 hx분의 절대값 hx 빼기 1이라는 놈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겠다. 1과 마이너스 1에서 또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2에서 0으로 보내버려야겠다. 얘가 어차피 또 1과 마이너스 1로 질환하고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0이 돼야겠죠. hx가 만약에 아직은 우리가 hx의 정체를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1과 2에서 0으로 가고 있었다면은 얘는 당연히 0으로 안 갈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hx가 만약에 1과 2에서 0이었다. 1과 2에서 0이었다. 그럼 얘를 마이너스 한 칸을 내리시는데 당연히 1과 2에서는 만나지 0으로 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이제 리미트 극한값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과 2에서 만나는 놈이 아니다. 만약에 1과 2에서 hx가 만나고 있다면 얘는 무슨 수렴을 할 수가 없는 놈이다. 극한값이 없는 놈이다. 따라서 hx는 1과 2에서 안 가고요. 얘는 1과 2에서 그냥 어딘가로 잘 수렴을 하고 있을 거고 hx 빼기 1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는 놈이겠다? 1과 2에서 0으로 가고 있는 놈이겠다라는 추론까지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hx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hx 빼기 1이라는 놈도 2차 함수가 될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얘도 x 빼기 1, x 빼기
2라는 fx라는 함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넘겨가지고 hx는 무슨 함수다?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작업을 제가 한다고 치면은 gx라는 놈은 fx 곱하기 hx라는 놈인데 fx 곱하기 hx를 fx 플러스 1이라고 쓴다 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g 마이너스 1 값이었나요? 마이너스 1 값이니까 f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6 나옵니다. 6 나옵니다. 그리고 6 더하기 1이니까 7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42이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망의 22번. 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열만 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로그 함수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에서 조금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게 17학년도에 좀 나왔던 유형인데 17학년도도 전이에요. 진짜 10년 전에 나왔던 유형들인데 이거를 이제 옛날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어쨌든 결국 끝에 가면은 요거를 써요. 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잠시만요. 제가 얘를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y는 x 마이너스 x라는 놈이랑요. 그리고 y는 2의 x제곱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제가 2의 x제곱이라는 놈을 x축과 y축이 똑같게 움직일게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자, 여기를 이제 a라는 점이라고 하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다고 치면은 얘를 의악하고 움직이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2의 x제곱 빼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a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 A'이라는 요 점은 원래 2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a라는 점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만약에 이제 그래프에서 기하적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아직까지 저는 이 문제 이러한 개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제 함수가 등장하는 그 네 번째 줄인가 그때 세 번째 줄부터 그냥 바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출 분석의 중요성이죠. 만약 기출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풀이 방법이 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 줄을 읽어 보시면요. K는 1보다 크고요. Y는 2의 X제곱 막 지수함수 두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얘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까? 지수함수로 풀까? 아니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같다고 놓고 2의 x 더하기 2의 k제곱이랑 그 다음에 얘를 2의 x제곱분의 k 더하기 괄호 열고 k 빼기라 쓸게요. 이렇게 놓고 푼다면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양변에 2의 x제곱을 또 곱한 다음에 그 민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근데 이런 생각까지는 3등급이나 2등급 7등급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다 보면, 치환하고 이게 인수분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2분의 k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점은 2의 x제곱은 2분의 k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안 다루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점에 대해서 푼다면 이렇게까지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아간다면 로그를 씌워가지고 a라는 점은 로그
2의 2분의 k, k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구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기울기가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 빼기 2의 Y 해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저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딱 이 문장, 이 단어, 이 그리운 이 단어를 딱 보고, 그냥 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냥 뭐 거리가 뭐 딱 봐도 그냥 1대1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푸시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이 정도 인사이트는 기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A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가 하나가 주어졌는데 바로 뭐냐면은 y는 2의 x 빼기 2 빼기 3 이라는 함수와 만나는 이제 점을 또 뭐라 그러냐면 B라고 한대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는 일단 얘의 그래프는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슈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2의 x 빼기 2 빼기 3이라는 놈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제가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치면은 y는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있을 거고 얘는 로그 2의 2분의 k, k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요 A라는 점부터 B라는 점까지 무조건 1대 1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시죠. 2의 x 플러스 1 제곱은 k다. k라는 점은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2의 x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저 지수함수는 다 젖가라 그러고 그냥 나는 이 a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할 거냐면은 그냥 2의 x 플러스 1제곱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의 x축, y축 평행이동 간의 거리가 딱 몇으로 알맞게 맞춰지면서 3과 3으로 맞춰지면서 A, B의 거리가 몇이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을까요? 3루트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요 과정, 이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지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문제라면은 이건 저는 진짜 발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좀 발상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발상이 어려운 문제를 막 그렇게 막 내지는 않는다. 얘는 좀 발상이 많이 심하게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기출이었으니까 냈다라는 게 맞춰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 봤다면 과한 문제 하지만 기출에 있는 문제라 그렇지 않은 문제라는 평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문제 마무리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원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보다는 높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대충 찍어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은 그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얘가 16이라고 나와 있고 밑변의 길이가 3루트 2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내가 구해왔습니다. 3분의 16루트 2예요. 근데 요 3분의 16루트 2라는 점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랑 0,0과의 디스턴스를 구한 거고 여기서 n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n 값이 마이너스 3분의
32가 아니라 플러스 3분의 3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A라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2라는 1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신다고 치면은 자, Y에다가는 K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K 더하기 3분의 32다. 얘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 치면은 마이너스 로그 K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32다. 로그 2를 까먹었군요. 자,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K를 이쪽으로 넘기시게 되면은 K 더하기 로그 2의 K. 오,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3분의 32 더하기 1 값을 구해주시면은 3분의 35가 되면서 P 더하기 Q 값은 몇이겠다? 3분의 38이겠다를 알 수가 있겠죠.